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제 1월도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116 규제가 나온 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 그러니까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고, 전세가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죠. 총선 이전에도 또 한 번 규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장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도 참고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2020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동산 움직임이 규제나 여러 가지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시기에는 어땠나,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2020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인데, 자, 부동산 관련 부분 언급을 했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포지션을 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전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는 이전과 다른 유례 없는 그런 규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이 비슷한 패턴의 규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 우리 참여정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중반까지 18변의 규제, 그리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들이 있었죠. 과거는 2003년부터 2008년 30여 차례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토탈에서 전국의 집값은 6%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서울 자체적으로만 봤을 땐 57%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2005년 있었던 831 규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2017년 8.2 대책,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을 합해져 있는 그 강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합적으로 규제를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핵심 규제들을 살펴보면 규제 지역 지정, 지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그때는 지금보다 더 중과가 됐었죠. 그리고 종부세 시행, 그리고 재건축 규제,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융 규제. 그렇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규제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거의 일치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시점만 좀 차이가 있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과 2022년까지 부동산을 과거 사례와 대입해서 보자면, 과거와 같은 결과로 가자면 2008년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2020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도수로 하면은 2006년도와 2020년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과거 2005년 831 대책이 가장 주요했던 다주택자 양도 중과, 그리고 종부세에 관한 부분이 들어갔었고, 이 이후에 다음 해년 뭐 1년 정도 규제 적응 기간을 거쳐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05년도의 831 대책은 우리 2017년에 82 대책에다가 플러스 913 대책, 이 결합이 된 양상이거든요. 좀 나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제에 대한 그 반응은 이미 벌어졌다.
이미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같은 폭등장이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끌어다 쓴 거예요. 2017년 파리 대책 때,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9.13 대책 이후에 또 종부세 강화, 그리고 금융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2006년 장의 폭등장은 사실 2018년, 19년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규제나 연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어떨 때와 좀 비슷할 거냐? 2007년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가보면 어땠냐면은 고가 부동산은 약보합세로 이어졌고요. 오히려 이 저가 주택들의 상승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2007년도, 2008년도 다 무섭게 한 14%, 15% 기점 정도로 2년 연속 계속 올랐거든요. 2007, 2008년도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0년에는 약간 그러한 모습이 갭매우기죠. 그런 양상으로 저가주택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과거 사례와 이야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이 2005년 이후에 2006년의 이 표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은행 자료인데, 지난해 8.31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해서 나오는데, 양천구가 31% 올랐고 과천이 30% 오르고. 자, 중요한 건 이러한 급등 시기는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땐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과거 고가주택, 저가주택을 나눠서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됐을 때 그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저가 아파트 상승 변동률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2007년, 8년 아까 설명드렸죠. 14%, 15% 2년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에 고가 아파트는 대책 1년 이후에는 1년까지는 이 상승세였는데 2년차 접어들면서부터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 9억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호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7억 하던 게 다 8억 정도씩 호가를 1억 정도씩 다 올렸습니다. 이런 저가 아파트에서 1억은 고가 아파트의 2억,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상승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입지가 우수하면서 현재 9억 미만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디일까? 요것을 유념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9억 미만의 아파트면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 그 움직임과 전세 가격 오름이 강세인 지역이 어디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9억 미만의 아파트들 보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로 묶인 주택 수도 그다지 없는 지역들이 있으면서 전세 오름이 좀 강성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잉여주택, 그러니까 남는 주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전부 다 차지한 지역이 아니라 투자자가 좀 아직 들고 있는 지역들, 그 중에 전세 강성 입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학군이 될 수도 있고요. 인프라가 잘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평가 구간을 찾아내서, 사실 9억 미만 아파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참여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자, 여러 매체들 보시게 되면 뭐 강남을 영혼 끌어다 모아서 사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강남 진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입하기에도 사실 전세를 활용해서 현금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진입할 수가 있지, 일반 분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격 성장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급등세를 가져오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서울 안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투자적인 면이나 실거주 겸이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현재 9억 미만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디인지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지금 강성인 지역은 어딘가 보셔서
거주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좀 맞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만 본다면 서울의 아파트는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유례없는 규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테고 그거를 씹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에서 가격 성장률을 앞당겨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사실 이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일정 이상의 가격대가 되면 확실히 가격은 조정되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실거주로 또 오랫동안 장기 보유로 내 자본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강남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강남에 아파트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죠. 전부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잉 수요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투자는 말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저평가된 가치보다 평가가 낮은 그러한 부동산 종목이 뭔가, 지역이 어딘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도 어느 정도는 강보합세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거의 5% 내외였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전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오른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주요 입지에 팔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적고요. 앞으로 더 적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19년 비율을 해봤을 때 증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꾸준했었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증여세를 내고 진행되는 건수가 500건입니다. 500건. 엄청 많은 거거든요. 미성년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감소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강제 존버죠. 자, 우리가 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정부에서 원하는 모토가 그거잖아요. 자, 근데 이 양도세 중과 이때부터 사실상 실수요자가 진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19년장은 완벽히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불안정할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이들이 산 주택이 어떤 주택입니까?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을 매입을 한 것이죠. 아니면 갈아타기를 통해서 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전략. 그 중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두 개를 움직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고. 자, 뭐 공통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시중에 있는 물건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죠. 수요자가 늘어난 겁니다.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늘어난 거예요. 자,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물건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잉여주택이 소진되거나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선택을 매도하지 않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증여 이런 걸 통해서 매물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자, 시중에 물건이 100개 있던 게 지금 5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50개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점점 줄어드니까 물건이 줄어드니까 2대1 되던 게 3대1 되고 4대1 되고 5대1 되는데 가격이 그대로 있거나 싸지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실수요자 위중 시장으로 모토를 잡고 나서부터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매물이 잠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토인데 추가적으로 시중에 있는 물건 수를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때 맞춰서 3기 신도시든 뭐든 간에 공급을 때려줘야 되는데 공급할 거야 말로만 하고 이게 굉장히 시점이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대1, 3대1, 5대1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 왜곡. 이거는 차후에 3기 신도시가 해소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실수요자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집을 거주하면 전세든 월세든 어, 거주하는 그 평균 연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전세가 뭐 2년, 월세가 뭐 2년도 안 됩니다. 뭐 그 정도의 평균이. 근데 자가로 거주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주택자로 있던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제한된 물량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건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 물건들은 장기간 묶이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평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오랫동안 쥐고 있으니까 시장에 돌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주택자 위주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에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은 안정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으로.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피더라도 공급량 말고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오늘 봤을 때 2020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생각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강남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오를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만큼의 자본이 있다면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싸게 사는 구간은 아니고 장기 보유의 기간 목적에는 맞을 수 있고, 그쵸?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사야 될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아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사람은 가격이 오르는 재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2016년 말 그때부터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선제적인 선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2014년, 15년, 늦어도 16년에는 진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타이밍은 거의 후행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사야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서울 아파트에만 수요 집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닌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아직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에 못 미치는 주택들이나 아니면 뭐 상가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할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움직이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자자는 사실 여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실수요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거주 겸 투자기 때문에 거주 목적을 좀 더 강하게 두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얘기했는데 좀 과거 831 대책은 82 대책과 913 대책을 섞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 심리 자체가 관망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수 지역과 남들이 다 찾는 지역을 찾기보다는 그간 덜 오르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는 지역을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구축 대형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일단은 일부 지역,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갔죠. 근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대형 가격과 그리고 중형 가격이 붙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지들 강세가 눈에 띄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억 미만 아파트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 그리고 전세가 강성인 지역들, 이들 단지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장은 좀 갭매우기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과거 200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2020년 장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이 가던 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재미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카페 주소 링크 남길 테니까 많이들 참여,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